누군가가 당신의 신뢰를 저버려 마음이 부서진 적이 있나요?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려 했으며 밤잠을 설치던 날들이 있었나요? 진실은 냉정합니다. 후회는 항상 따라오지 않고 사과도 항상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말해준다면 진정한 힘은 당신이 반응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침묵으로, 경계로, 소리치지 않지만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저와 함께 하세요. 오늘 당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가장 강력한 대답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완벽한 대화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정곡을 찌르는 말, 명확한 설명, 꼭 해야만 할 말들, 수없이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하며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만을 바랐던 적은요? 상처를 받으면 우리 안의 어떤 부분은 마무리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싶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 같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평화를 가져다 줄 마침표를 원하죠. 하지만 그 마침표는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를 얻고 싶은 갈망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상처를 입곤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준 사람이 항상 그 상처의 깊이를 인식할 만큼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예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알고도 신경 쓰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죄책감을 감당할 줄 몰라 침묵하거나 멀어지거나 무시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이 상처받게 됩니다. 고통을 되새기고 기억을 들춰내고 대화를 다시 떠올리고 상대가 결코 줄 의사가 없는 퍼즐 조각들을 억지로 맞추려 하며 닫힌 문을 안에서 열려고 하는 겁니다. 더 세게 밀수록 저항은 더 커질 뿐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당신이 단지 대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상대가 자신이 남긴 상처의 크기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느끼고 인정하고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라죠. 그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치유가 상대의 자각에 달려 있다면 이미 자신의 책임조차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계속 의지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건 정말 아픕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솔직한 대화, 진심 어린 눈빛, 무엇이든 보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릴수록 당신은 더 지쳐갑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인정하거나 당신을 이해하거나 보상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을 상처낸 사람에게서 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강력한 무언가가 등장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약함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그것은 위대함의 표시입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그래요,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다른 방식의 응답입니다. 나는 이해했어. 내가 원했던 말을 듣지 못했어도 이제는 나아가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침묵은 애원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등을 돌리고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아프게만 했던 감정적 노출로부터 물러나는 것이죠. 시도와 좌절의 반복을 멈추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억지로 끌어낸 설명보다 당신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걸 말없이 보여주는 일입니다. 침묵은 상대의 무장을 해제합니다. 상대방이 고함, 비난, 집착을 예상했을 때 마주하는 건 부재입니다. 그리고 그 부재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침묵은 수동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이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품어주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부서졌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조각에 계속 베이기를 멈추는 것. 당신에게는 물러설 권리, 스스로를 지킬 권리, 이미 당신을 외면한 사람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침묵은 자신을 듣는 법을 배우는 도구입니다. 내면을 바라보고 어떤 답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온다는 걸 깨닫는 방식입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힘을 되찾고 존엄성을 회복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왜 사라졌는지, 왜 답하지 않았는지,
왜 멀어졌는지를 묻는다면 대답은 그 침묵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침묵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그것을 소중히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나눠주지 않겠다는 결심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많은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시선이, 태도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의 부재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당신의 거리가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적인 존재감은 새로운 방식의 자기 사랑이 됩니다. 상처를 받은 후 거의 피할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왜곡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왜곡은 인식을 흐리게 하고 당신이 겪은 일과 느낀 감정 사이에 잡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죠. 내가 문제였던 걸까? 내가 너무 과민했나? 내가 너무 많이 요구했나? 너무 많이 말했나?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그런 조용한 자기 비난이 조금씩 자리를 차지합니다. 당신은 관계의 모든 순간을 되짚으며 신호를 찾고 자신의 잘못을 찾으려 애쓰고 언제 어디서 상황이 어긋났는지를 분석하려 합니다. 그러는 사이 다른 사람에 의해 생긴 고통이 점점 당신의 죄책감으로 변해갑니다. 당신은 상대한테 책임을 돌리는 걸 멈추고 모든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믿었고 그 사람이 당신을 상처 입혔을 때 감정의 붕괴는 너무도 커서 우리의 뇌는 그 혼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쓰죠. 그리고 그 의미를 상대에게서 찾지 못하면 결국 자신에게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파괴적인 생각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며 당신의 정체성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점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하죠. 내가 너무 까다로운가? 아무도 남지 않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새 당신은 부스러기를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행동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보여주지 않은 배려, 존중, 존재감의 부재는 결코 당신이 너무 많은 걸 바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당신은 그저 최소한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기본적인 것을요. 하지만 결핍은 그것조차 과하게 느끼게 하고 불안은 그마저도 지나친 욕심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실망시켰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무엇을 허용하는지, 무엇을 참는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경계, 당신의 반응, 당신의 선택을 관찰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서 배웁니다.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당신이 적은 것을 받아들이면 그 적음은 반복될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되찾아야 합니다. 오만하거나 부풀려진 가치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의 의식적인 가치 말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애원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용히 물러나고 경계를 설정하며 상대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더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이 당신의 명료함을 흐리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버림받은 경험이 당신의 빛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사과 한마디 없는 침묵이 당신의 진실을 잠재워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시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품어주는 곳이어야지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그 고통이 당신 안에서 계속 자라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면, 당신 내면의 일부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데 지쳤다면 지금이 전환의 순간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다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을 멈출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더 이상 나를 설명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짐입니다. 전환점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경계는 고함이 아닙니다. 극적인 최후 통첩도 아닙니다. SNS에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긴 대화를 통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효과적인 경계는 조용합니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단호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입혔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감정을 터뜨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소리치고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훨씬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것. 어떤 메시지에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것.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수락했던 초대를 거절하는 것. 예전보다 덜 응답하는 것. 당신의 부재를 굳이 설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을 아프게 해놓고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작지만 의미는 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은 느낍니다. 감정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하던 분이 이제는 닫혀 있다는 걸,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당신의 전적인 헌신이 이제는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당신이 더 이상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경계를 세우면 당신은 다시 자신의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반응하는 대신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에게 힘을 되돌려줍니다. 그것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애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방패가 되고 당신의 부재는 당신의 대답이 되며 당신의 거리감은 새로운 방식의 자기 돌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계를 세운다는 것이 벽을 쌓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단절하고 차단하고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필터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다시는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시간, 당신의 귀,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더 신중히 판단하는 법을,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조용해도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당신의 존재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격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은 비록 말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변화를 느낍니다. 부재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침묵은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태도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넘어서야 할 벽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르침이 됩니다. 당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당신의 존재에는 가치가 있고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아무나에게 허투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거기에 진짜 힘이 존재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맑은 인식 속에,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재정비 속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세우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단단하게, 더 온전하게, 더 존중받을 사람으로. 왜냐하면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존중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계가 제대로 세워졌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해받기 위해 꼭 마주 앉아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대립은 많은 경우 미해결된 고통의 반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우리 안에는 긴급함이 생깁니다. 따지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사과를 요구하고 싶어지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그가 남긴 상처의 깊이를 알게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립은 좀처럼 위안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건 상처를 다시 벌어지게 하고 감정을 다시 불태우고 우리가 벗어나고자 했던 고통에 다시 묶이게 만듭니다. 잠시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죠. 어쩌면 상대의 변명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감정적 대가는 과연 감당할 만큼 가치 있는 걸까요? 대립한다고 해서 상대가 당신을 이해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애써 외면했던 사람 앞에서 설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칩니다. 당신을 얽매이게 합니다. 고통과의 연결고리를 더 오래 붙잡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대립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자제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충분히 이해했다는 자각을 요구합니다. 이미 충격을 받았고 이제는 그 고리를 끊고 싶다는 인식을 요구하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는 따질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립하지 않기로 한 순간 당신은 게임판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대를 정리하고 그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비록 마침표는 없을지라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모든 마무리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 모든 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아는 것, 어떤 상처는 상대가 아닌 당신 자신이 품어줘야 한다는 걸 아는 것, 대립하지 않기를 선택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넘어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당신이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도망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당신이 훨씬 더 용기 있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감정적 자유의 길.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나아갈 수 있어. 내 평화가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중요해. 나의 성장, 나의 치유가 내 자존심보다 중요해. 왜냐하면 결국 당신은 알아버렸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억지로 웃는 사진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속은 여전히 아픈데 겉으로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한테 넌 이런 걸 놓쳤어 라고 보여주며 질투나 죄책감, 후회를 유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행동들은 여전히 당신을 붙잡아 둡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반응을 기대하고 있고 여전히 보고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조용하고 깊은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당신을 보지 않기로 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순간 당신은 시선을 상대에게서 거두고 다시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상에 다시 관심을 갖는 것, 더 잘 자고 더 정성껏 먹고 공간을 정리하고 잊고 있던 계획을 다시 꺼내는 것, 거울을 바라보며 상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기로 한 누군가를 다시 알아보는 것. 눈빛의 빛은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신이 자신을 우선시하기 시작하면 그 빛은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눈빛을 밝히는 건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과의 재연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당신을 소모시키는 것들에서 멀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화, 장소, 사람들, 그리고 당신을 과거로 끌어당기는 기억들로부터. 그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존재를 소홀히 여긴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다시 만들어집니다. 더 가볍게 걷게 되고 말투가 달라지고 시선이 바뀌고 에너지가 더 단단하고 더 맑고 더 당신답게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그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진짜 메시지는 당신이 올리는 게시글이 아니라 당신이 풍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벼움, 평온함, 존재감이 담긴 침묵, 그것이 말합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어떤 의도된 반응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 공간, 우선순위들까지도.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두고 떠난 그 자리는 더 이상 당신을 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다면 감정적인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것을 멈추어야 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때로는 한 문장, 한 메시지가 적절한 순간에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가 다시 자신을 되찾기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후
당신 안에서 어떤 깊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묘하지만 위험한 왜곡입니다. 고통은 단지 기억에만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에 대한 가치 인식에도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걸까? 내가 정말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는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인가? 그리고 그렇게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반쪽짜리 대답, 변하지 않는 사과, 상대방의 편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 당신은 상대가 그리울 때만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우선순위가 아니라 옵션처럼 대우받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점 당연한 일처럼 느끼게 됩니다. 마치 오늘은 이 정도면 됐다는 듯이. 하지만 아닙니다. 적게 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대했던 방식이 당신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명백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절대 그 누구도 당신이 준 만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설득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이 무례함, 차가움, 감정적 방치를 참기 시작하면 당신은 세상에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해도 괜찮아. 세상은 그 신호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만큼 되돌려줍니다. 그건 당신이 적게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받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만함이 아니라 존엄함으로. 당신은 감정의 찌꺼기에 만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인생 배경으로 머무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풍요롭게 하고 존중하고 당신을 피워나가게 하는 관계를 위해 존재합니다. 존중하고 당신을 피워나가게 하는 관계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아픔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고 괜찮은 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진 걸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멀어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사람은 진짜 잔치를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은 것을 받아들일 마음을 닫게 되고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들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반복됩니다. 패턴이 반복되고 상처도 반복됩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이 곧 반복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면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을 목적의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쉽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지만 확실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에는 원초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쏟느냐에 따라 그것은 연료가 됩니다. 고통은 단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힘, 깨어남의 힘, 다시 세워지는 힘입니다. 당신은 느낀 것을 지울 필요 없습니다. 다 이겨낸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단지 아픈 기억으로 남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환점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동력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씨앗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런 변화는 굳이 요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세하고 조용하고 그러나 깊은 변화.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더 잘 돌보기 시작하는 방식에 나타납니다. 대화 속에서 자신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태도에, 불필요한 설명을 멈추는 데에,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데에, 예전에는 피하던 공간을 다시 당당히 들어서는 당신의 모습에 있습니다. 아직 치유의 과정 한가운데에 있다 해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아무 말 없이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나는 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산산이 부서진 상태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고통을 마주하고도 그것을 감옥이 아닌 다리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목적은 잘된 일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꿰뚫고 지나간 것, 당신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지만 끝내 부수지 못한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걸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때때로 단순합니다. 성장하기, 변하기, 받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당신의 이야기는
모든 흉터와 함께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고통을 목적의 힘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당신의 발걸음은 더 선명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진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은 후 우리의 시선은 자주 상대방에 붙잡힙니다. 그 사람이 한 말, 하지 않은 행동,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달라질 수도 있었던 일들에 당신은 대화를 다시 되새기고 장면을 떠올리며 결코 오지 않은 결말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연습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동안 당신은 자신을 점점 잊게 됩니다. 스스로를 뒤로 밀어두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는 오직 그 시선을 바꿀 때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자신에게로 눈을 돌릴 때, 왜냐하면 당신을 치유하는 건 상대방의 죄책감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돌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은 사랑과 관심, 존재의 가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도 그걸 주고 있지 않더라도, 아니 오히려 아무도 주지 않을 때일수록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잘 자는 것, 의식적으로 식사하는 것, 물을 마시고 깊게 숨 쉬는 것, 무분별한 자극으로 자신을 마비시키는 것을 멈추는 것, 외부의 소음을 잠재우는 것, 혼돈 속에서도 평화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 멈추는 걸 허락하세요. 깊이 생각하고 글을 쓰고 서두르지 않고 걸어보세요. 당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들과 다시 연결되세요. 음악, 독서, 자연, 신앙, 영성, 하루를 하나의 의도로 시작하세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세요.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남이 당신에게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부터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당신을 끌어올리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당신을 소모시키는 것들에서 멀어지세요. 두려워도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확신이 없어도 예 라고 말해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여기 있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듯 나 자신을 돌볼 거야. 왜냐하면 당신은 그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반이자 위로가 되어야 하고 자신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상처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당신 안에 세운 신성한 공간을 더 이상 아무에게도 짓밟히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가장 강력한 대답은 항상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의 침묵에서,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기로 한 그 결정에서 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세요. 앞으로 전해질 영상들이 항상 당신에게 상기시켜 줄 거예요.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그리고 당신이 결코 잃지 않았던 그 본래의 존재를